자, 이번 시간은 암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암기는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암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도라에몽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핫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 도라에몽은 다 아시죠? 이 만화 도라에몽에서 그 도라에몽이 식빵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식빵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암기빵이라는 거예요. 암기빵. 예, 암기빵. 이 암기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냥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데, 이 암기빵이 자 식빵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암기빵에 외워야 될 것들의 어떤 노트, 그 담긴 노트, 내가 오늘 외워야 될 내용들이 적힌 노트를 이 암기빵에만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암기빵에 외워야 될 내용들이 찍혀 나오게 되고, 이 식빵을 먹게 되면 그 노트에 있었던 소위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이 한 장은 우리 수험생, 학습자에게는 염원과 같은 것이죠. 예. 암기빵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염원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쉽게 내용을 암기해내고 싶은 마음이 이러한 암기빵이라는 소재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수험에서도 암기빵을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있다 이겁니다. 음. 자, 암기빵을 만든 레시피는 먼저 이해를 하고 구조화를 통해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 밀가루 반죽을 쪼물쪼물 되는 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빵 틀에, 그죠? 빵 틀에 그 반죽을 넣고 오븐에 굽는 과정, 이것을 구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빵을 먹는, 이것이 곧 내용을 암기하는 과정이죠. 그러한 레시피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수험서나 교과서를 볼 때 롤스의 정의의 원칙 이런 걸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 예시를 하나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시문을 통째로 외운다. 의식적으로. 자,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면서 이걸 통째로 외운다는 거 처음 딱 접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부담 없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겠죠? 그다음에 1원칙 평등 자유의 원칙이다.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죠? 먼저 우선 차등의 원칙을 말한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전성된다. 즉, 이 원칙은 정의 원칙의 제2원칙으로서의 차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돼야 정당화된다. 정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제2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그래서 내용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기회의 균등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읽었어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됐어. 이 내용을 우리는 구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이란 1원칙 평등자유 원칙. 그죠? 핵심 어구만 적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과 공정의 원칙, 공정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다. 그죠? 차등의 원칙은 자,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돼야 정당화된다.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내용이죠. 이게 구조화입니다. 네, 구조화예요. 그래서 통째로 암기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라? 이해한, 그죠? 내용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구조화를 먼저 만들어라. 구조화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이제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의식적인 암기, 그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두 문자를 떠는 거죠. 자, 롤스. 그다음에 평등할 때 평, 차등의 원칙의 차, 공정한 기회균등 할 때 공. 롤스란 평차공이다. 롤스의 정의 원칙은 평차공이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네. 두 문자, 이게 두 문자죠? 두 문자를 통해서 구조화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롤스란 평차공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의미를 떠올려 보는 연습을 통해서 암기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통해 구조화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암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 즉 이해하고 구조화한 다음에 의식적인 암기를 사용하는 것이 암기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든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자기 나름의 구조화 작업이 수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수험은 이러한 구조화된 내용을 반복하고 그 구조화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두 문자 혹은 이미지 등등을 통해서 의식적인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누가 한 말이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입니다. 즉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머릿속에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해한 내용, 반대로 해석하면 이해한 내용만이 머릿속에 소유하기가 더 쉽다. 암기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습자가 이해하고 구조화된 과정을 거친 후 암기된 내용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자면 서랍장에 옷들을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옷을 개지 않고 막 쑤셔서 서랍장에 집어넣는다면 많은 옷들은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옷을 이렇게 차분하게 차곡차곡 개서 서랍장에 넣는다면요 보다 많은 옷들을 서랍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작정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옷을 개지 않고서 서랍에 막 쑤셔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작정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죠? 내용을 이해하고 구조화한 후 암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차분히 개어서 차곡차곡 서랍에 쌓아 넣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컨텍스트를 구조화한 작업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적인 암기 행위, 그게 복습이죠. 그 복습을 통해서 다시 구조화된 내용을 떠올려보는 연상작용이죠. 그래야 암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수험에서는 이 세 가지 이해와 구조화, 그 다음에 의식적인 암기까지 이루어지어야 이 수험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내용, 쟁점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